오늘은 우리 딸 서연이의 결혼식입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딸의 웨딩드레스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묻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결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25년 전 미국에 입양 보낸 아들, 엄마 이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입니다. 25년 전 숨긴 비밀, 운명처럼 돌아온 아들, 그리고 어머니, 저희는 남매였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 여자의 과거가 두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딸 서연이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웨딩숍에서 딸의 드레스 피팅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아보는 딸을 보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뻐서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 나 민준 오빠 만나서 정말 행복해. 그래. 엄마도 기뻐.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민준. 강민준. 딸의 약혼자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직장도 괜찮고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입양아 출신이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입양아라는 거 괜찮지? 혹시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입양이 뭐 어때서?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떤가 하는 거지. 고마워 엄마. 민준 오빠가 가끔 그래. 자기가 입양아라서 혹시 장모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한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해. 엄마는 민준이 좋아.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양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5년 전의 기억.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그 기억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웨딩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진우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서연이 드레스 정말 예뻐. 우리 딸 예쁘지?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2년 전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정희 씨, 나는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을게. 다만 앞으로는 나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그날이야.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력을 켰습니다. 3월 15일. 25년 전 그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작은 손가락, 감고 있는 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키울 수가 없어. 엄마는 아직 25이야. 대학도 졸업 못했어. 내 아빠는 도망갔어.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미국에 가면 좋은 부모님 만날 거야. 엄마보다 훨씬 나은 부모님. 생후 3개월.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아기를 미국인 부부에게 넘겨주던 날. 이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입양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받았습니다. 웰 테이크 구드 케어 어브 힘. DONT 워리.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기록을 지웠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입양 서류만 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 삶에서 그 3개월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3년 후 진우를 만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정희 씨 결혼해 줄래요? 진우 씨. 저는 과거가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과거는 있으니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3월 15일. 저는 일찍 일어나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찍은 아기 사진. 유일하게 남긴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그저 입양 서류에 이민준이라고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행복할까? 엄마를 원망할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이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휴대폰을 끄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왜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안 보여서. 산책 나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엄마 울었어요?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눈이 좀.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 오빠 만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민준이를? 네. 오빠가 엄마 뵙고 싶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후에 민준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서구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민준아. 잘 지냈니? 네. 결혼 준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지.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볼 때마다 조금씩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데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카페에서 셋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미국 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시니? 네, 오신다고 하셨어요.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구나. 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생각하긴 해요. 뭘? 제 친부모님이요? 어떤 분들이실까? 왜 저를 입양 보내셨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입양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야. 서연이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알아. 근데 그냥 가끔 궁금해서.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설마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민준이는 잘 있던가? 응. 착한 애야. 그럼 됐네. 우리 사위감 제대로 골랐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이. 혹시. 아니야. 말도 안 돼. 세상에 입양아가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아이일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아이라면?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생년월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가 전에 말했었습니다. 민준 오빠 생일이 3월 15일이래. 3월 15일. 제 아들과 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서연과 함께 결혼 준비에 바빴습니다. 청첩장 발송, 예식장 최종 확인, 하객 명단 정리.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민준아. 서연이는 방에 있어. 네. 그런데 어머님 화장실 좀. 그래 안쪽에 있어. 민준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방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책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민준이 책장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봤다는 것을. 민준아 과일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민준이 거실로 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날 저녁 민준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제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때 앨범이 조금 삐져나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안 닫았나? 앨범을 제자리에 넣으려다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준이 이걸 봤을까? 앨범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이정희. 대학생 때 찍은 사진들. 아니야. 설마 이걸 봤겠어? 봤다고 해도 그냥 장모의 옛날 사진이겠거니 했겠지. 앨범을 다시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관해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입양 서류. 미국 입양 부모님이 민준이 20살이 되었을 때 건네준 서류였습니다. 케빈, 내가 원한다면 친부모를 찾아볼 수 있어.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민준은 그 서류를 받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찾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2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생모의 연락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모 이름 이정희. 생년월일 1975년 6월 3일. 출생병원 서울 강남성 모병원. 출산일 2000년 3월 15일. 그리고 서류에 첨부된 작은 사진 한 장. 25년 전 생모의 얼굴 사진. 민준은 그 사진을 수없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낳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버린 사람이구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민준은 서랍에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생모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모님 집에서 본 앨범 속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 얼굴 윤곽, 눈썹 모양.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설마.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장모님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어머님 생신이 언제야? 나중에 선물 준비하려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6월 3일이야. 왜? 6월 3일. 서류에 적힌 생모의 생년월일과 똑같았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름 이정희, 생년월일 1975년 6월 3일, 그리고 얼굴까지.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이정희라고 되어 있는데 장모님 성함은 최정희였습니다. 결혼해서 남편 성을 따른 건가? 민준은 다시 입양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성 모병원. 민준은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입양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케빈 강입니다. 2년 전에 생모 찾기 상담했었는데요.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생모가 결혼 후 성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정희가 최정희로 바뀌었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호적 기록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모 성함과 생년월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1975년 6월 3일생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 너머로 컴퓨터 자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고객님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1997년에 최진호 씨와 결혼하셨고 결혼 후 성이 최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호적상 이름은 최정희입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내 생모야. 서연이는 내 여동생이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여동생이었다니. 결혼하려던 사람이 핏줄이었다니. 25년 만에 생모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장모님이었다니. 민주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서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오빠 왜 연락 없어? 걱정했잖아. 미안.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푹 쉬면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무리하지 말고 쉬어. 결혼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 챙겨야 해.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 서연에게 말해야 할까? 장모님. 아니 생모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3일 동안 서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서연은 걱정했지만 민주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을 보면 이제는 여동생으로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민주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취소해야 할까?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장모님. 생모에게 직접 찾아가 따져 물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입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케빈 잘 지내니? 네, 아버지.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네,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입양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케빈,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에게 말해야 해. 진실을 숨기고 결혼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러면 서연이 상처받겠지. 하지만 진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게 더 큰 상처야. 그리고 장모님. 내 생모에게도 직접 물어봐야 해. 왜 너를 입양 보냈는지. 저는 그분을 원망해 왔어요. 25년 동안. 알아. 하지만 이제는 직접 들어야 해. 진실을. 전화를 끊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모든 걸 말하겠다고. 왜 결혼식 당일인가? 민준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생모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순간을 택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버린 그 여자가 딸의 결혼식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복수. 민주는 그 단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분명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도 결혼식 당일 폭탄 선언을 할 거라는 것도. 저는 그저 딸의 결혼 준비에 바빴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요즘 이상해. 어느 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대고. 혹시 결혼 싫어진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민준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긴 한데. 왠지 불안해. 괜찮아.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서연을 안심시켰지만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으니까요. 혹시 뭔가 알았을까?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아?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민준입니다. 민준아, 그래. 잘 지냈니? 요즘 서연이가 걱정하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괜찮아. 다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니? 어머님, 혹시 결혼식 전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날 만나자고?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언제 만날까? 내일 오후 어떠세요? 좋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날 따로 만나자는 걸까? 서연이도 모르게? 혹시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민준아.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커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할 말이 있다며? 어머님.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옛날 앨범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앨범? 네. 지난번에 화장실 갔다가 우연히.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아름다우셨더라고요. 25년 전에. 25년 전.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제 입양 서류입니다. 입양 서류.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어머님 아니신가요? 사진을 봤습니다. 25년 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 입양 서류에 첨부된 사진. 이게 어떻게? 생모 사진입니다. 입양 서류에 첨부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묻겠습니다.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신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대답해 주세요. 어머님이 25년 전 저를 낳으셨나요?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 보내셨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그럼 정말.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민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는 25이었어. 아직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난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었어. 내가 키우는 것보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잖아요.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저보고 어디로 가고 싶냐고. 넌 아기였잖아. 그렇다고 버려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5년 동안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는구나. 민준이 결혼식에서 진실을 폭로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침 일찍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이미 결심했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건 어머니가 25년 전에 생각하셨어야 했어요. 민준아, 오늘 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까? 서연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어때? 예쁘지? 예쁘다. 엄마 왜 울어? 기쁜 날인데.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서연이 제게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민준 오빠 만나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가 할 말이.
뭔데? 축사? 아니, 그게. 말을 꺼내려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네. 아빠. 서연이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긴장돼서. 괜찮아. 우리 사위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25년 전 아들을 낳아 입양 보냈다는 것도 그 아들이 지금 사위가 될 뻔했다는 것도. 오전 10시. 우리는 예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지금이라도 말하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신부 정말 예쁘네요. 행복하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신랑 대기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민준이 보였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주머니가 불룩했습니다. 아마도 입양 서류를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 거구나. 정말 오늘 모든 걸 폭로할 거구나.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서연이 화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돼. 그래? 응. 근데 엄마는 안 긴장돼?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 아니야. 엄마도 긴장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서연의 화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거울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오. 예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착석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왔습니다. 민준의 입양 부모님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백인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민준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양 서류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가자. 그래.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마주 섰습니다. 저는 아래로 내려와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긴장돼서. 주례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랑 강민준 씨와 신부 최서연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례가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구나.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오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오빠? 민준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식장 안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말하지 마. 어머님. 제발. 말하지 마.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부 어머니가 왜 저러지? 서연이 단상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서연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민준도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 왜 안 돼요? 진실을 숨기고 살 순 없잖아요. 무슨 진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남편을, 딸을 그리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객 200명이 모두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25년 전에 아들을 낳았어.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했어. 25년 전? 우리 결혼하기 전? 응. 그 아들은 어디 있어? 미국으로. 입양 보냈어.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오빠가 있었다고? 서연아, 미안해.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아, 오빠, 그 아들이 나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입양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증거야. 생모 이름 마이너스 이정희. 장모님의 옛날 이름이지.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아, 우리는 남매였어.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아. 제가 달려갔지만 서연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오빠가 내 오빠라고? 진짜 오빠라고? 대답해요. 그래. 미안해.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민준의 입양 부모가 달려왔습니다. 케빈, what's going on? 맘. SHS my biological mother. 입양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미안해. 진우야, 미안해. 25년 동안 나한테 숨겼어? 말할 수가 없었어. 우리 딸 결혼식을 이렇게 만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웅성거렸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구급차가 불려졌습니다. 서연이 쓰러진 후 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저는 딸에게 달려갔지만 구급대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은 비켜주셔야 합니다. 서연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도 같이 갈게요. 보호자 한 분만 동승 가능합니다. 남편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우야, 당신은 오지 마. 차갑게 말하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식장에는 저와 민준 그리고 몇몇 하객들만 남았습니다. 민준의 입양 부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케빈의 생모군요. 입양 어머니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25년 전에 왜 아이를 버렸죠? 버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그게 버리는 거예요. 입양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케빈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25년 동안.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죄송합니다. 케빈이 얼마나 당신을 찾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었어요. 왜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일까? 그렇게 자책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케빈아.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입양 서류를 주워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예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잖아요. 서연이도 나도 모두. 민준아, 전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결혼도 취소됐고.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 아니, 이정희 씨.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민준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입양 부모님도 저를 차갑게 쳐다보고는 따라 나갔습니다. 식장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식장. 단상에는 꽃 장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 서연이는? 당신이 물어볼 자격 있어? 진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당연히 떠났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거짓말쟁이. 진우야. 이혼할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진우야. 제발. 그리고 서연이도 당신 보기 싫어할 거야. 서연이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정신과 상담 받아야 한대. 충격이 너무 크다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딸이. 당신 딸 아니야. 이제.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 서연이의 정신과 치료. 민준의 미국 귀국.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5년 전 숨긴 비밀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남편과 서연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서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입었던 그 드레스. 이제는 입을 일이 없는 드레스. 서연이 책상을 봤습니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매였습니다. 절대 맺어질 수 없는 두 사람. 서연아. 민준아. 미안해.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류를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민준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그만해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남이었죠. 민준아. 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엄마는 저를 2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준 미국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 맞아. 그분이 내 진짜 엄마지.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민준이 돌아서려는데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뭔데요? 너는 행복하게 살았니? 미국에서?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빈 것 같았어요. 뿌리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민준이 제 손을 뿌리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 내가 25년 전에 떠나보낸 아들. 이제 정말 영원히 떠나는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피고 이정희는 원고 최진우와 이혼한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 줄로 끝났습니다. 집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서연이 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돌아와 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없었습니다. 민준과의 사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가구만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었는데 엄마 배고파. 엄마 이것 좀 봐. 엄마 사랑해.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이정희 씨 재산 분할 관련해서 서류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따님 양육권은 전 남편 측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양육권. 서연이는 이제 성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포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웃으며 걷는 가족들. 저도 한때는 저런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응. 이혼했다며?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안 맞았어. 갑자기? 22년이나 살았잖아. 응.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아들을 입양 보냈다는 것. 그 아들이 딸의 약혼자였다는 것. 결혼식에서 모든 게 폭로되었다는 것. 누가 믿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제 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서연의 외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좀 바꿔주세요. 정희야. 서연이는 지금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어머니. 제발.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우울증이 심해졌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정희야, 내가 한 일이야. 책임져야지. 네.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서연이한테 더 상처가 될 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울증. 정신과 치료. 제 딸이.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결혼식 사건을. 하객 중에 직장 동료들도 있었으니까요. 정희 씨, 그 일이 사실이에요? 정희 씨 아들이 사위가 될 뻔했다고요? 정희 씨가 25년 전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는 집에만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누워 있거나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헬쑥한 얼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 이게 나인가? 어느 날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정희야, 혹시 민준이라고 알아? 내 딸 약혼자였던. 응. 그 사람 미국 갔대. 그리고 결혼했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응. 미국 사람이랑 잘 살고 있대. 그래? 잘 됐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민준이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3년.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만나야겠다고. 딸에게 직접 사과해야겠다고.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좀 만나고 싶어요. 정희야. 아직도? 네. 제발요. 딱 한 번만. 서연이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 내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돼? 알아요. 하지만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물어는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공원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딸을 만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딸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멀리서 서연이 보였습니다. 많이 말랐습니다. 얼굴도 헬쑥해졌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앉아. 얘기하자. 네. 서연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짝 붙어 앉았었는데. 서연아. 잘 지냈니? 네. 많이 말랐구나. 엄마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가. 정말 미안해. 3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응?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왜 숨기셨어요? 25년 동안. 아빠한테도 나한테도. 왜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두려웠어. 뭐가? 말하면 다들 날 떠날까봐. 그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전 3년 동안 정신과 치료 받았어요. 우울증에 불안장애에 불면증에. 엄마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아. 전 민준 오빠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오빠였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악몽 꿨어요. 오빠랑 키스한 게, 손 잡은 게, 다 꿈에 나와요. 그리고 깨면 토할 것 같아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25년 전에 그 비밀을 숨기지 않았으면, 아니 결혼할 때 아빠한테라도 말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 다 엄마 잘못이야. 저는 이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준 오빠 얼굴만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빠라는 사실도. 서연아. 전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모르겠어요. 엄마가 뭐든지 할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서연아. 3년 동안 생각했어요. 엄마도 힘드셨겠지, 엄마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안 돼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서연아. 제발. 엄마.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 없이. 안 돼. 서연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전 이제 딸이 아니에요. 서연아. 서연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제발. 뛰어가 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서연아. 제발. 엄마 한 번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서연아.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이 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편지가 왔습니다. 서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께. 저는 이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 기억이 떠올라요. 아빠는 재혼하셨어요. 좋은 분 만나셨어요. 전 아빠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민준 오빠도 잘 지내고 있대요.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잊고 싶어요. 엄마도 민준 오빠도 그 모든 기억을. 부디 건강하세요.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거예요. 서연.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민. 딸이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를 피해서. 그리고 남편이 재혼했다고요.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아니 이정이야. 너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 결혼도 했다며. 정말 축하해. 나는 내게 사과하고 싶어. 25년 전에 널 입양 보낸 것. 3년 전 결혼식에서 내 인생을 망친 것. 모든 게 다 미안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나 때문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내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이제라도 많이 받으며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이정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3년 전 결혼식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재혼했습니다. 딸은 이민을 갑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새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입니다. 영원히 혼자입니다. 25년 전 숨긴 비밀 하나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5년.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집은 팔았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팔아야 했죠. 이제는 이 작은 방이 제 전부입니다. 55세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여자가 보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합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야간 근무를 주로 합니다. 사람들 적게 만나는 시간대가 좋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가족 있으세요? 없어요. 아, 혼자 사시는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매일 외롭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매일 그날을 떠올립니다. 25년 전 아들을 입양 보낸 그날. 3년 전. 아니 지금은 5년 전이네요. 결혼식 그날. 어느 날 우연히 서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서연이 소식 알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요. 뭔데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대. 직장도 구했고. 그래요? 잘 됐네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대. 네? 남자친구. 미국 사람이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서연이가 말하더라. 엄마 안부는 묻지 말라고. 네. 정희야 넌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어머니. 응?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죠. 그래. 서연이는 절 용서하지 않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정희야, 그래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인생이라니요? 전 이미 다 잃었는걸요.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있는 한.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제가 없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 민준의 아들. 제 손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민준은 저를 완전히 차단했으니까요. 제 손주. 25년 전에 떠나보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할머니 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만약 2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들을 입양 보내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결혼할 때 남편에게 말할까요? 서연이 태어났을 때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민준이 서연을 만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편의점에 젊은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과 민준도 저랬었죠. 사랑에 빠진 커플. 결혼을 앞둔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계산을 해주고 커플이 나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사건 이후 10년.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입니다. 가끔 병원에 갑니다. 우울증 약을 받으러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없어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네. 가족들이랑 왜 안 지내세요?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요. 어떤 잘못인데요? 말할 수 없어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침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낡은 옷장.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 서연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5살 서연. 모두 웃고 있는 사진. 행복했던 그때. 사진을 내려 안았습니다. 서연아. 진우야.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도 말랐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까? 10년? 20년? 그동안 계속 이렇게 혼자 살아갈까? 가끔 생각합니다. 죽으면 어떨까?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는 한인 기업가 강민준 씨. 민준이었습니다. TV 화면에 민준이 나왔습니다.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네요. 옆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어서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됐다. 민준아. 정말 잘됐어. 내 아들이 행복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주지 못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예전에 서연이가 말했었습니다. 엄마 노을 예쁘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엄마랑 나랑 매일 이렇게 노을 볼까? 그래 그러자. 하지만 이제는 혼자 봅니다. 노을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25년 전 아들을 버린 여자. 5년 전 딸의 인생을 망친 엄마.
10년 전 남편을 속인 아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저 원룸에서 혼자 사는 늙은 여자. 이게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25년 전 비밀을 숨기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평생 혼자. 평생 후회하며. 평생 용서받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을, 서연을, 남편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방. 텅 빈 마음. 텅 빈 인생. 이것이 제가 받은 벌입니다. 25년 전 비밀을 숨긴 대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가끔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들이 지나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웃으며 걷는 가족들. 저도 한때는